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네.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누구냐. 아, 오빠의 그렇죠. 정체를 놓고 그 여권 내에서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친윤계와 친한계 이렇게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그 친윤계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죠. 김현정 뉴스에 나와서 네. 대통령실에서도 해명이 나왔고 명태균 씨가 밝혀야 될 책임이 있는데 말을 얼버무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로 호칭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호칭하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장 전 의원이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한 얘기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네네.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 의원도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가 대통령실이 해명한 대로 친오빠다 이렇게 해명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반면 그 친한계에서는 이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혁 최고위원인데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의 설명이 과연 먹힐까 설득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또 여사 라인은 없다고 발표를 한 것이나 이번에 친오빠라고 얘기한 것이 만약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면 어떻게 뒷감당을 할 거냐 이런 우려도 나온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카톡을 공개한 명 씨의 설명도 좀 혼란을 키웠어요. 명태균 씨. 네. 오빠는 김 여사의 친오빠가 맞다고 이렇게 밝혔다가 나중에는 친오빠라고 한 건 농담이다. 오빠는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번복을 했어요. 네네. 맥락을 보면 오빠가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이 가는데요. 대통령실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공방을 또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답답만 하는데요. 네. 핵심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이고요. 오빠가 아는 교회 오빠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때 아닌 오빠 논란 저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 정부 예산을 받아서 그 템플스테이 공간을 운영하는 유명 사찰이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했다가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그 120년 역사를 가진 그 충북 청주의 용화사라는 절이에요. 네. 그 3년 전에 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템플스테이 수련관을 지었는데 이 수련관 지하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를 한 겁니다. 네. 템플스테이 관리를 담당하는 스님의 해명은 이래요. 저녁이 되면 참가자들이 할 게 없다. 참가자들을 위한 어떤 그 플랜 B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스님들을 위한 골프장이 그렇습니다. 아니라 참가자들을 위한 참가자들, 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했는데요. 그 한 블로거도 그 여기를 참가한 템플스테이관의 지하에 당구와 바둑 그리고 스크린 골프, 탁구대 등 시설이 알차다고 이렇게 뭐 전하기도 했어요. 네. 당연히 스님들도 당연히 이용을 했겠죠. 그런가요? 골프 연습도 좀 하고 뭐 기도 스님들도 가끔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내려가서 심심풀이로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한 달 전쯤에 템플스테이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서 스크린 골프장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네. 결국 뭐 용화사가 스크린 골프장을 철거를 했고요. 문체부는 다른 사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 신부님들 다 골프 치죠. 스님들이라고 골프 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다만 스크린 골프장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템플스테이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어울리지는 않죠.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템플스테이라서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 엔진이 고장나서 작은 배에 네. 몸을 싣고 차디찬 바다를 떠돌던 러시아 남성이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네네. 러시아 당국이 밝힌 내용인데 그제 이제 오호츠크해라고 가장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오호츠크해죠. 네. 바닷물이 가장 차다는 곳인데요. 여기서 선박이 발견됐고 선박 내에서 두 명은 숨졌고 한 명이 생존을 해서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근데 이 남성이 이제 캄차카 반도라는 곳에서 지나는 어선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생존자가 46살의 미하일 파추킨이라고 해요. 함께 배를 탔던 그 형과 조카는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네. 지난 8월 9일 날 고래를 구경하려고 하바롭스키 주의 살린 섬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려 67일 동안 표류를 한 거예요. 지금 배가 큰 배가 아니네요. 표현하는 그렇습니다. 배가.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배예요. 네네. 당초 목적지에서 무려 1,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오. 뭐 약간의 식량 그리고 20리터 정도의 물이 남아 있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파추키는 발견 당시에 몸무게가 50kg인데 표류 전에는 체중이 100kg이 나갔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의 체중이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네네. 동아시아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오호츠크해에서 파추킨이 어떻게 살아남은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생안이었고요. 네. 정말 기적이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네. 그런 생안이었습니다. 네, 정말 기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